민주당이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동으로 보일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며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대행이 감당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가 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인데 10분 아니라 1분도 안 걸리는 일을 왜 안 하냐며 40여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다. 한덕수 이름 석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도 한덕수는 그냥 시간을 끌며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카드가 있어야겠죠. 오늘 가장 공감받고 큰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낙관을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긴장 속에서도 합리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광장의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동요를 부추기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지 당신들은 너무 경솔해. 안 통합니다. 지금은 광장에 입장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건 광장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당 내부에서도 위기라는 진단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나. 지금 헌재가 왜 판단을 안 내리냐고 얘기하잖아요. 못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딱 걸려 있다. 어제 SBS 보도 보니까 5대3 데드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최소한 3주 전부터 민주당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전망은 전망대로 하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 그런 토론들을 해왔거든요. 5명은 인용인데 셋이 각하 또는 기각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한 명이 상황에 들어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헌재 그렇죠.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대3이라면 한 명이 안 들어온 상태로 판단을 스스로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우연적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헌재가 초기에는 윤석열 판결부터 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판결을 늦추고 있는 건 분명하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판결을 진행했다가는 정말 헌재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늦출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늦추고 있는 건 극우 보수 재판관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판결했을 시 기각이 되는 것을 우려한 진보 중도 재판관들이 판결을 막아내고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최상목이 8인으로 만든 계략으로 보이는 것이 8명 체제에서는 기각이 3명만 되어도 윤석열은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 재판관들은 판결을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굳이 진보 성향의 2명 재판관 임기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 재판관들이 차마 속사정을 발설할 수 없으니 자신들이 선고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기각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최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기각 결정문을 보면 도저히 진보 재판관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항에도 보수 재판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의해준 것 같은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선고 후로 지연시키려는 보수의 작전도 동원된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좀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